자, 이제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대학생분들의 졸업작품 시즌이 돌아오게 되면서 3프린터 출력 대행을 맡기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제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죠? 네. 전에도 기업 대상이나 이제 다른 형태에서 출력 대행을 진행했지만 졸업작품 전문으로 좀 작년부터 많이 본격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되지? 주로? 작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으로는 보통 한 7월 말쯤부터 문의가 들어오고요. 거의 8월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졸업작품을 하려고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 과정이나 좀 딥하게 오늘 들어갈 거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생분들 중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작품을. 그죠? 저는 그게 더 좋다고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맡겨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맡기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주로 저희 영상으로 많이 했던 거는 건축 모형 같은 게 많아요. 조금 복잡한 형상을 출력할 때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출력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주로 의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좀 단순한, 여기 또 앞에 갖고 왔는데 이런 거는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건축물처럼 분할 출력을 해야 된다거나 공차 개념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출력물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시간적으로나 기회비용의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싸다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저는 인건비를 받고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출력대를 맡기는 좀 뭔가 대략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좀 쭉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어떤 3프린터 방식으로 출력을 할 건지를 먼저 고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이거를 맡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거기서 견적 금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고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조차도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런 걸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이제 먼저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설계한 파일이 있는지 일단 먼저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가끔씩 이제 모델링 없이 손그림으로 준비하시거나 할 때는 모델링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모델링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과 함께 이제 의뢰를 하시고, 만약에 모델링이 되어 있다 하면은 보통은 스텝 파일이라든지 STL 파일로 보통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확인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링 파일을 그냥 던지시는 것보다는 그 다음 단계의 파일을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모델링 파일이 있어서 파일을 넘긴다 하면은 이제 견적을 받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액이나 소요 기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물어봐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답변에서 금액을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3D에서는. 왜냐면은 모델이 다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형태일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출력하는 게 나중에 퀄리티가 좋아질지, 그리고 출력하기가 쉬워질지, 그리고 금액이 저렴해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출력을 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나오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 금액이 결정되게 돼요. 그런 다음에는 파일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 저희는 메쉬 오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슬라이싱 단계에서 확인을 할 때 모델링 파일을 저장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메쉬 오류가 있으면은 입체로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력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은 어떤 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일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수정 과정은 보통 길면은 한 이틀까지도 필요해요. 왜냐면은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하면은
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계자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류 수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력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 모형을 많이 출력을 하다 보니까 건축 모형 같은 경우는 보통은 크기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가로 세로 400mm 이상이 되면은 보통은 분할 출력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분할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또 따로 저장을 해야 돼요. STL 파일을. 그래서 한 개 전체 큰 STL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분할 출력할 부분에 따라서 STL을 각각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출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끝인가요? 출력을 한 다음에 출력이 완료가 되면 이제 서포트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대부분은 서포트가 들어가는 형상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포트 제거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후가공이나 도색 같은 거는 별도로 진행을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합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접합에 대한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배송 부분도 이야기. 배송이 있죠. 배송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 택배로 보내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큰 형태나 이제 파손의 우려가 있으면은 찾아가시기도 해요. 이제 가장 안전하게 방법은 이제 아무래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되게 과정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3D 프린터의 종류, FDM이든 SLA든 SLS든 어떤 건지 정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로 보내주시거나 STP 파일로 확장자를 전해서 보내주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 금액을 받아보시면 되고요. 견적 금액을 받으신 다음에 저희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 대행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출력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고 할지 모델링 수정 작업까지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게 됩니다. 견적을 받고 작업 착수가 되면은 모델링 수정 뒤에 출력, 후가공, 배송, 이렇게 좀 단계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견적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견적에 대한 금액 측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D 프린터 출력 대행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잘하는 팀이 견적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 잘하는 사람은 작업을 빨리 끝내니까요. 작업을 빨리 끝내니까 나 이거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견적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상담을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 해보신 경험이 있느냐, 경력이 얼마큼 됐느냐, 이러한 부분들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직접 출력을 하시는가, 이 개념이 좀 중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이 거의 상담, 출력, 엔지니어링 파트가 하나고 이제 모델링 따로 봐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모델링 수정을 안 한다 그러면은 한 명이 이거를 원스톱으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땐 비용이 저렴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상담부터 시작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 모델링 수정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하는데도 퀄리티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견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천차만별이지만 잘한다고 해서 비싼 건 아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까 배송하다가 중간에 파손이 됐다, 아니면 분할 출력을 해서 내가 접합을 하려다가 파손이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주고서는 출력 대행을 맡았는데 그게 다 부셔졌다. 그 100만원을 또 내야 되는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파트가 모델링 수정까지 다 끝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비용 안에는 인건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송비하고 재료비 정도의 수준, 인건비의 수준 정도만 저희가 받고 다시 제작해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참고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감 일자가 3, 4일 뒤인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2주 정도는 여유를 두고 견적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 1시?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건 상관이 오히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저희 어차피 그때 안 자고 있어요. 두 번째가 저희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다른 데가 견적을 더 저렴하게 불러서
거기서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괜찮은 방법이죠. 뭐 저희보다 더 좋은 대안을 해주는 데 있으면은 그쪽에서 진행하셔도 뭐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절대 않아요. 근데 뭐 실제로 뭐 다른 데 맡겼다가 후회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저희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적은 없죠. 근데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를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졸업 작품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되게 간절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꽤 계셨거든요. 저희도 그 마음을 10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대학생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할인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기업들한테는 좀 차갑게 견적을 부르는데 같이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상담이 길어진다는 것은 견적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귀찮게 물어보지?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막 이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밀도가 낮아도 된다면은 출력이 더 쉬워질 수도 있고 밀도가 꼭 올라가야 된다면 비용을 올리더라도 안정성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이걸 껴서 맞춰야 된다, 시범을 보여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합의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달라지고요.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8월 9일인데요. 방학이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하실 때 이 영상이 꼭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